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마저 영상을 보시고 재밌어 보이면 처음 영상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무코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학교 총학생회를 하면서 만들었던 총학생회 챗봇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챗봇을 제작하기 전에 실제로 사용했던 챗봇의 기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좌측은 PC 버전, 오른쪽은 모바일 버전입니다. 학교에서 사용 중인 챗봇이기에 이름은 가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은 제네릭 메뉴가 화면을 많이 가려서 PC 화면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진행 중인 행사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아무런 이벤트도 없네요. 두 번째 메뉴인 학교 전화번호를 클릭했습니다. 응답에 교내 연락처라는 버튼이 있네요. 클릭을 하면 학교 사이트의 전화번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화를 하는 학과 사무실은 학과를 입력하면 전화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전화 연결 버튼은 PC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모바일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빨간 박스를 보면 모바일에서는 대표번호와 야간 당직실 번호도 버튼이 생겼습니다. 전화 연결 버튼은 PC 화면에서는 출력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학과 사무실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우측에 화면처럼 전화 걸기 메뉴가 생겼어요. 총학생의 SNS 메뉴입니다. 빨간 박스를 클릭하면 총학생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행히 연결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제휴업체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현재 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업체를 클릭해 보니 제휴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바로가기 버튼, 학원 위치와 홈페이지 버튼, 마지막으로 이미지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휴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보내주는 자료가 달라서 응답을 유동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편해요. 분실물 안내 메뉴입니다. 다른 메뉴의 응답과 비슷합니다. 링크를 클릭 시 총학생회에서 만든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설 설명입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 전화번호 등 시설에 따라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진, 설명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사진과 설명, 전화번호로 제작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화면에서는 전화번호 연결 버튼이 보입니다. 건의사항과 앱 수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둘 다 네이버 폼으로 이동이 되고 건의사항은 총학생회 다른 분이 관리를 하고 앱 수정 및 개선 사항은 개발자인 제가 관리를 합니다. 사실 앞에 있는 강의를 모두 보셨다면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앞에 강의에서 조금만 응용을 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작업이 많아서 앞에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은 간략히 설명할 예정이기에 이 영상이 처음인 분들은 카카오톡 챗봇 만들기 사전 준비, 챗봇 제작, 챗봇 연결 및 마무리 영상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딩도 회처럼 날무코딩 시작하겠습니다. 학과 이벤트 챗봇과는 다르게 총학 챗봇은 만들어야 할 기능이 많아서 새로운 봇을 만들어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봇을 추가해주세요. 저는 총학 클론 챗봇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딩 공부를 할 때 누군가 만든 프로그램을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클론 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측 빨간 박스를 클릭해서 웰컴 블록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웰컴 블록은 사용자가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서 채팅을 시작하면 최초 1회에 한해서 발송되는 안내 응답입니다. 방을 나갔다가 다시 생성할 때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도움말 또는 물음표를 입력하면 도움말 블록에 응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봇의 응답은 저랑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안내하고 싶은 내용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내용에서는 저장하려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블록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도움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는 혹시 챗봇에게 인사를 먼저 해주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스터에그 느낌으로 넣었습니다. 두 개는 비슷한 내용이니 하나의 시나리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시나리오 버튼을 눌러 시나리오 추가 후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 블록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웰컴 블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음표와 도움말을 발화로 지정해주세요. 물음표는 그냥 넣어봤어요. 텍스트 응답을 추가 후 설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챗봇의 기능과 사용법 정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움말의 내용은 챗봇을 모두 제작 후 추후 수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시로 입력한 도움말의 내용입니다. 만약 도움말을 만드시기 어렵다면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예시로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블록도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추가하고 발화를 넣어주세요. 응답도 간단히 제작했습니다. 응답 추가, 텍스트, 내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행사 메뉴를 만들게요. 이벤트 시나리오 생성 후 이벤트 블록을 생성해주세요. 발화도 넣어주시고 응답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진행 중인 이벤트가 없는 경우 이벤트 블록의 응답을 좌측과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벤트 시나리오에 삼행시 이벤트를 추가 후 발화를 넣어주세요. 텍스트 응답의 버튼 추가를 클릭 후 버튼명은 이벤트 참여하기로 만들어주신 후 URL 링크에 네이버 폼을 만들어서 링크를 넣어주세요. 대충 똑같은 방법으로 여름방학 이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벤트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벤트 블록으로 돌아와 우리가 만든 이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응답을 수정 후 버튼을 추가해 줍시다. 빨간 박스처럼 버튼명을 만들고 블록 연결로 방금 전에 만든 삼행시 이벤트 블록을 걸어줍니다. 여름방학 이벤트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와 같은 이름의 블록을 생성하고 나머지 블록을 넣어주면 접근이 편해집니다. 제네릭 메뉴에 이벤트를 추가해 줄게요. 좌측의 빨간 박스에 시나리오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스크롤을 내려서 플러스 버튼 추가, 버튼 설정을 눌러주세요. 버튼명은 진행 중인 이벤트, 블록 연결을 이벤트로 설정 후 확인,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벤트 시나리오에 이벤트 블록을 만든 것은 제네릭 메뉴에 추가해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블록에 비해 이벤트는 자주 바뀌는 편이니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하거나 이벤트가 끝나면 바로바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분실물 메뉴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여러분도 지루하실 것 같으니 최대한 생략할게요. 시나리오 추가, 블록 추가, 바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네릭 메뉴는 앞으로도 반복되는 부분이니 이후로는 자세한 추가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방법처럼 똑같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형 응답을 추가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추가하고 URL 링크를 추가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SNS 메뉴입니다.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블록을 추가하고 바라를 입력해주세요. 바라는 여러 개를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응답에서 리스트형을 클릭 후 타이틀을 입력해주세요. URL 링크는 비워주셔도 됩니다. 타이틀과 설명을 넣어주세요. 썸네일 이미지는 있으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링크를 넣어주세요. 저는 채널 페이스북이 없어서 그냥 페북 주소를 넣었습니다. 인스타도 비슷합니다. 다만 인스타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에 설명에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골뱅이로 시작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싸라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응답이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비슷하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전화번호 블록을 생성하고 바라를 추가하고 전화번호 블록의 응답에는 대표번호, 야간 당직실, 그리고 교내 연락처 페이지 바로가기를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응답에 버튼을 추가하고 버튼명을 적어주세요. 버튼 기능에는 전화를 선택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이픈은 입력이 안되니 02-123-1234의 경우 02-123-1234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야간 당직실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학교의 모든 연락처를 블로그를 만들면 만드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가 나와있는 사이트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교의 모든 번호를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이 좋지 않아서 생략했습니다. 이제 학과 사무실 번호 블록을 만들어 볼게요.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블록은 모두 버튼으로 구현했지만 학과의 경우 20개가 넘어서 버튼으로 만들면 오히려 사용자가 찾기 불편합니다. 때문에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는 바라로 호출을 시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라의 키워드는 사용자가 쉽게 연상 가능하게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건축학개론의 건축학과를 예로 들면 바라는 건축학과, 건축, 건축과, 건축과사 정도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과별 줄임말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과별 과 사무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찾거나 저는 총학생회를 했기에 교직원분께 부탁드려서 전화번호를 받았고 줄임말은 각 학과의 학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화번호 시나리오에 블록을 생성하고 학과명으로 변경한 뒤 바라를 입력하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장 잘 하고 계시죠? 전화번호 블록을 만든 것처럼 텍스트 응답을 추가하고 버튼을 추가 후 과 사무실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실습 조교실도 있어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방금 한 작업을 학과 수만큼 반복하시면 됩니다. 무지성 날먹의 최대 단점은 쉬운 대신 노가다입니다. 파이팅! 저도 챗봇 만들면서 이 부분이 제일 귀찮았어요. 다 만들고 나면 빨간 박스처럼 뭐가 많이 생깁니다. 귀찮긴 해도 다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전화번호 블록으로 다시 나와서 응답을 수정해 줍니다. 바라를 입력해도 사용자가 모르면 의미가 없으니 설명을 추가해 줍니다. 학생들이 전화번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아마 자주 사용하는 시설 위치와 사용 시간, 전화번호 등이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편의시설로 이름을 변경 후 편의시설 블록을 추가, 바라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응답은 마찬가지로 블록을 연결하기에 하위 블록을 만들고 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편의시설을 예시로 들면 편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버거킹으로 대체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화날 때, 코딩하다가 빡칠 때는 몬스터 X나 몬스터 와퍼에 치즈스틱을 추가해서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진짜 근본이에요. 편의시설 시나리오에 버거킹 블록을 추가해줍니다. 바라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버거킹이라고 한 거라 여러분은 실제 시설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형 응답을 사용해 볼게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시설 사진을 구하거나 직접 찍은 사진을 준비해주세요. 이미지 설정에서 사진을 넣어주시고 시설 관련된 링크를 넣어주세요. 이미지 타입은 아무거나 골라주셔도 됩니다. 타이틀의 시설 이름과 설명란에 위치, 운영시간 등 시설의 특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있는 시설이라면 하단의 버튼을 추가
추가해서 번호를 넣어주세요. 만들면서 확인해보니 정사각형은 버튼이 최대 2개까지 가로로 출력이 되고 와이드형은 버튼이 3개까지 세로로 출력이 됩니다. 빨간 박스처럼 나머지 편의시설도 만들었습니다. 버거킹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편의시설 블록으로 돌아와서 응답 블록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텍스트 응답은 최대 3개만 버튼이 생성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단에 응답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블록당 최대 3개의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저렇게 해도 공간이 부족하다면 전화번호를 만든 것처럼 발화를 세세히 추가하고 설명에 원하는 시설을 채팅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동한다면 그 코드가 한 줄이든 100줄이든 성공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필요에 따라 기능을 수정하고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제휴업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제휴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만들게 되었어요. 시나리오와 블럭을 추가해 주세요. 발화도 적당히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마찬가지로 나머지 블록을 생성 후에 다시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잠깐, 제휴업체는 제 경험상 업체 바이 업체라 작성하는 응답이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걸 알아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것 중 가장 복잡한 걸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더 추가하시거나 제외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위해 간단한 제휴 문구를 카피 후 수정해 봤습니다. 보통 저런 내용에 제휴 포스터 등이 같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저걸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지원 링크와 전화번호는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것처럼 하단의 버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담긴 카드 뉴스는 저희 학교의 경우 인스타에 업로드되니 인스타나 페이스북 링크를 바로 가기로 만들어 어떤 내용인지 만들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복이 되는 내용을 빼서 본문의 길이를 줄여 가독성을 올려주고 뺀 부분은 버튼 형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추가로 지점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이버 지도 링크를 따서 그것도 넣어볼게요. 제2업체의 업체명으로 블록을 만드는 편입니다. 블록과 발화를 넣어주세요. 텍스트 응답을 클릭 후 수정한 내용을 넣어주고 버튼 기능은 앞에서 만든 것처럼 지원 링크는 URL로, 상담 전화는 전화, 카드 뉴스는 URL 링크로 넣어줬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URL 링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응답 2개를 사용했고 블럭당 3개의 응답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응답은 이미지로 제휴 포스터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지점 위치를 넣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빨간 박스 안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점의 위치를 넣어볼게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하신 후 주소창에 있는 링크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면 주소창에 이미 검색된 서울역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 저대로 복사하면 링크 클릭 시 보이시는 화면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 각 지점을 지도에서 검색 후 버튼 응답의 URL 링크로 설정 후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빨간 박스를 보면 캐러셀과 랜덤형이 있는데 앞에 영상에도 설명한 것처럼 랜덤형은 노란색 박스나 초록색 박스 중 랜덤으로 하나만 출력해줍니다. 우리는 둘 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러셀로 설정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을 이미지형으로 설정 후 제휴 포스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빨간 박스를 보시면 3개의 응답을 모두 사용해서 비활성화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휴업체를 추가한 뒤 제휴업체 블록으로 와서 버튼을 만들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건의사항과 앱 수정 및 개선 사항은 이제 충분히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시나리오 추가, 블록 추가, 텍스트 응답의 버튼 추가, 준비한 폼 추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폴백 블록은 지정된 발화가 아닌 다른 문구가 입력되면 출력되는 블록입니다. 랜덤으로 문구가 출력이 돼요. 저걸 간단히 수정해주세요. 제작한 메뉴를 제네릭 메뉴에 추가해주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는 심심해서 이스터에그를 넣어봤어요. 이스터에그를 만들고 나니 재미있어서 이런 것도 넣어봤습니다. 아마 저희 학교 챗봇에 저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제 친구 말고 없을 테지만 저만 뿌듯하면 된 거죠. 욕설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혹시 몰라서 별의별 나쁜 말과 특수문자를 섞어서 사용하는 요까지 모두 발화에 넣을 때는 조금 현타가 오기는 했어요. 이제 남은 작업은 챗봇과 플러스 친구 채널 연결 그리고 배포와 서비스를 하면서 지속적인 수정입니다. 채널 연결과 배포 방법은 카카오톡 챗봇 만들기, 챗봇 연결 및 마무리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 오픈빌더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이나 여러가지 기능들이 더 있지만 제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굳이 그런 것 없이도 실제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 설명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챗봇에 대한 후속 영상은 제가 다른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이 가능해진다면 추가로 제작해보겠습니다. 학교 후배님들만 볼 줄 알았는데 구독까지 눌러주신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은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하게 스위프트에 대한 개념 설명이나 컴퓨터에 대한 쉬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정이에요. 긴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쉽게 날로 먹을 수 있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PPT는 다 만들었지만 녹음을 하고 편집할 여유가 없어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다음 영상을 언제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적응을 하고 제 개인적인 시간이 허락된다면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도 회처럼 날목 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